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매일 밤 주식 한장 김호영 대표입니다. 오늘 지난 한 주, 이번 한 주를 돌아보면서 좀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랜만에 지난 금요일에는 장중에 내가 이제 장이 급락하거나 그럴 때마다 긴급 재난 방송을 카카오 라이브를 통해서 해드리는데, 이번에도 오랜만에 긴급 재난 방송을 할 정도로 시장 환경이 좋지 못했었던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좀 씁쓸한 상황이에요. 왜냐면 예상한 것 그대로 지금 또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시진핑의 건강 이상설까지 돌면서 지수를 급락을 시켰습니다. 지난달 16일이죠. 9월 16일 최고점에서 급락을 보였는데 정확하게 한 달이 지난 시점입니다. 차트를 보면 지금의 하락 구간은 어떻게 본다면은 자연스러운 하락 구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만약에 하락의 속도를 멈추고 반등 흐름이 나와준다면 저점을 점점 높여가는 짝꿍냉이 패턴의 쌍바닥이 완성이 되기 때문인데요. 지금 여기 8월달 저점, 9월 저점, 그리고 만약에 10월 저점으로 만들어준다면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까지의 매매에서 수익을 어느 정도 챙겼다면 지금부터는 또다시 매수에 진입을 해야 된다, 매수에 진입해야 되는 시기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안 좋았던 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상승한 종목은 또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 종목을 매매하면서 수익을 올렸는데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매일 밤 주식 한 잔을 통해서 소개해드린 종목들은 조정을 또 받았죠. 어쨌든 그날의 대응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가장 강세를 보인 종목,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이 이런 종목들인데요. KMH 그룹주가 연일 초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경영권 분쟁이다 라고 해야 되겠는데요. 주총날 경영권 분쟁이 짙어지면서 주총날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후에도 신성장 동력의 주목을 받으면서 연일 강세에는 성공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경영권 분쟁과 같은 이슈는 시장에서 미리 알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매매할 구간이 분명히 있었죠. 기술적인 부분, 제 차트적인 부분을 얘기를 드린다면 분명히 매매할 구간들이 존재했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일단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KMH의 기존 2대 주주였던 KB자산운용에서 지난 8월에 보유지분 상당수를 사모펀드인 키스톤에 넘기면서 이제 KB자산운용이 지분율이 20.57%에서 0.34%로 줄어들었는데요. 이 키스톤은 장내 매수와 블록딜 등으로 인해서 이 물량을 사들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5% 정도의 지분을 보유한 KMH 2대 주주로 올라섰는데요. 이러면서 지분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8월 달에 이미 얘기가 나오던 부분이었습니다. 8월 말 급등하는 구간 보이시죠? 이 외에도 이제 스카이72 골프장 운영, 그리고 반도체 부품 공장 완공, 신사업 건립, 이런 식으로 해서 임팩트 있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그동안에 주가 흐름이 부진했었던 그런 부분들을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완벽하게 띄워 올리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성공적입니다. 지금 23,000원이 됐는데요. 굉장히 강력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 사실 조금 아쉬운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KT 서브마린도 강세로 보였는데 역시 시장에서 최근에 주목할 만한 이슈 이런 것들이 아니라 M&A입니다. 내각 기대감이 다시 붙으면서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최근 한 해외 언론에 따르면 LS전선이 국내 해저 케이블 시장의 입지 확장을 위해서 KT 서브마린의 인수를 노력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강세를 보였어요. 이 두 종목을 언급한 이유가 뭐냐면 한 달 전, 정확히 한 달 전 제가 전부 진입했던 종목들입니다. 이 이슈들이 뭐냐면 한 달 전이 언제예요? 정확히 시장이 빠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시장이 빠지기 시작할 때 시장이 고점을 찍었을 때인데요. 이러한 이슈들이 시장이 좋지 않을 때에는 비정상적이다라는 이슈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은 근본적인 이유, 회사의 펀더멘털이라든지 시장의 상황, 지금
뭐 미래지향적인 가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경영권 분쟁이라든지 M&A 이런 부분, 이런 측면에서의 재료들이잖아요. 미리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뭐 기술적으로는 접근이 가능하지만요, 미래지향적이 아니고 기업의 긍정적인 발전 가능성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돌발적인 상황에 대한 이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은 지금처럼 시장이 좋지 않을 때 불거지고 많이 관심을 받기는 합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데요. 한 달 전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접근했는데 저는 물론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후에 차트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KT 서버마린 같은 경우에도 충분한 이슈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급락이 나오면서 저는 반등해서 전부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날 반등에서도 이때 반등할 때 절반 정도를 정리를 하면서 추가했던 물량을 정리를 하면서 기본 물량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기본 물량을 이날 금요일날 올라오면서 수익 실현했는데 전혀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회원분들한테도 수익 실현 짝짝짝이라고 전혀 표현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알고 먹은 게 아니고 내가 이해하고 접근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운이죠. 이런 것은 운이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수익이기 때문에 뭐 기뻐는 해야 되겠지만 지금 시장이 그만큼 좋지 않다라는 걸 반영하는 거고요. KMH 같은 경우에는 KMH 하이텍을 제가 공략을 했는데 안 좋은 흐름들이 나왔어요. 그렇지만 이번에 KMH 그룹주의 상승을 등에 업고 이제 올랐는데, 역시 이런 이슈들은 시장에서 긍정적인 이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것 아셔야 되겠고요. 일단은 먼저 번 KMH 같은 경우에도 KMH 그룹주들도 이 지분 경쟁, 이 지분 경영권 분쟁이 8월 달부터 있었기 때문에 수급은 이미 어느 정도는 들어와 있었다라고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급을 믿고 보유를 해야 되느냐, 말하자면 존버죠.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 불확실성을 가지고 존버를 하는 것은 개인 매매를 할 때는 어느 정도 가능할지 모르지만 저처럼 리딩을 할 때는 저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 매수해서 좋은 결과는 아니죠. 한 달 존버를 하다가 지금 수익이 났으니까. 그래서 존버했다면 큰 수익을 얻었겠지만 제가 기준을 지키면서 매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금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불거지는 이슈들에 대한 종목들을 좀 봤는데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였고요. 이 외에 시장의 굵직한 테마들에 대한 이슈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간 강조해왔던 테마들 조정 구간 충분히 매수가 유효할 것 같고요. 그린 뉴딜 관련해서 수소차 관련주들의 시세도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난 영상 바로 얘기 드렸던 동아화성은 7% 마이너스 하락 출발하면서 바로 좀 조정을 받았는데 추세가 깨진 것도 아니고 거래가 터진 것도 아닙니다. 아직 현재 진행형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제 탑픽 종목인 현대공업은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버텼습니다. 이 정도면 금요일장에서 이 정도 버텼으면 거의 뭐 10% 이상 상승한 효과다 라고 저는 개인적인 평가를 내리고 싶은데요. 아직도 차트는 살아있고 수급도 살아있다 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외에 반도체 섹터에서 지금 새로운 종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링크제네시스라는 종목이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굉장히 눈에 띕니다.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아끼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링크제네시스는 지능형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이 지능형 반도체가 뭐냐면 AI 반도체라고 얘기를 요즘에는 하는데요. 스스로 판단하고 학습하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반도체입니다. 시스템 반도체의 강자들이 이제 모여서 만드는, 작년에 삼성에서 시스템 반도체를 본격 육성하겠다라고 하면서 관련주로 분류돼서 강세 흐름을 보였던 종목인데요. 일단 이 관련된 섹터의 RF세미와 같은 종목도 강세를 보여서 테마가 형성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것보다는 최근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잖아요. 이 자율주행 관련주에서 최근 강세를 보이는 게 남성이라는 종목이고요. 남성은 아마존의 AI 인공지능 비서인 알렉사를 탑재한 알렉사를 가지고 인포테인먼트라고 하죠. 뭐라고 하지? 인포테인먼트? 이 기기를 이제 남성에서 개발해서 알렉사를 탑재한 자율주행 자동차를 아마존에서 공개를 하면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또 한 번 각광을 받는데, 바로 이 자율주행에 AI 반도체가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링크 제네시스도 지금 관심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뒤늦게 수혜를 좀 입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지능형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는 탑픽인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링크 제네시스로 삼성전자와도 어느 정도의 관련이 있는 한창 때는 대장주로 분류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링크 제네시스의 경우에는 지금부터 단기적으로도 접근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8월 14일 강한 수급을 보여줬기 때문에 거래가 개선이 됐고요. 최근 이틀 동안의 이 조정에서는 거래가 일단은 멈춤이 나왔습니다. 시간의 강세 금요일에 보였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강세 흐름이 예상이 되는데요. 단기 매매로 지금부터 매매해봐도 괜찮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 종목으로 좀 선호를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까지 일단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니온 머티리얼이 상한가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유니온 머티리얼 이 월요일날 강세를 보일 걸로 예상이 되는데, 아시죠? 유니온 머티나 이런 종목들이 상승할 때 지수는 언제나 긍정적인 영향을 받지 못합니다.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월요일장까지는 조정장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월요일장 조정장이 나온다 하더라도 절대 겁먹거나 공포에 휩쓸린 투매 물량은 내뱉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투매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지금은 비중 관리는 가능합니다. 일부분은 던지셔도 되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서 옥석을 가린 다음 저가 구간에서의 저점 매수를 효율적으로 할 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더 좋은 방법. 그리고 만약에 투매를 한다면, 이 하락 구간에서 종목을 손절을 한다면 그냥 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얘를 뭘로 압축을 해서 더 그 손절을 한 손실을 본 그 금액을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메꿀 것이냐에 대한 생각을 해주시는 것이 더 먼저라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매일 밤 주식 한 잔 구독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을 처음 접하신 분들은 구독하기와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저녁 되시고요. 저는 월요일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